반갑습니다. 광주연합 촛불행동 사무국장 유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국민의 대승입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만들어낸 선거 승리입니다.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189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300석의 의석 중 18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이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관건 선거를 하고 검찰과 언론도 국힘당을 위해 총력을 잃었던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그런 총선에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승리로 189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임에도 국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200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석을 얻어야만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부권을 막을 수 있고 윤석열의 탄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의석이 바로 200석이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200석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이 200석을 목표로 이번 총선을 임하고 달려왔습니다.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구호에 필요한 조건인 200석의 담대한 목표를 촛불 국민들은 세우고 정치권을 견인한 것입니다. 대승에도 불구하고 200석을 얻지 못해 아쉬워하는 위대한 국민들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거에서 200석을 목표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여소야대 국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국회를 건설하는 것,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품 공작을 사전에 막아낸 것입니다. 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진보단체들을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자 총선에서 역전해보려고 간첩 조작 사건을 벌이려던 그자들이 사전에 들통나자 이 선거 개입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틈만 나면 간첩 조작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자들, 그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다시 한번 시도하려 했으나 사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면서 총선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윤석열 탄핵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촛불이 매주 진행되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로 모든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는 대세가 되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과 싸우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촛불이 윤석열 심판 여론을 대세로 만든 것입니다. 대파와 디올백으로 풍자를 하고 옴자모를 붙여 낙선 운동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촛불 국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친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윤석열 선거연합의 승리였습니다. 윤석열 심판으로 정당들이 연합해 한몸으로 움직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격전지의 표 차이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추미애, 김민석, 부승찬 후보들이 받은 표 차이를 보면 1000표 안팎입니다. 이 1000표 안팎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들이 함께 선거연합을 만들면서 그 표 차이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진보정당들과 경쟁했다면 어김없이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제 서울 마포구갑에서는 국힘당 조정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표차가 599표 차밖에 나지 않는데 정의당 후보가 2000표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렇듯 분열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윤석열 탄핵을 중심에 놓고 하나로 힘을 모았을 때 우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번 총선에선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었던 총선인 만큼 탄핵의 몸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 그 어떤 정치인이 만들었던 선거가 아닌 국민들이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었던 총선입니다. 그렇게 총선 이후의 과제 또한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 탄핵의 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더 높이 촛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께 드리는 인사.
황선, 자석에 이끌린 새부치같이 주말 아침이면 광장으로 향하는 그대.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세상, 아직도 김건희가 여왕 노릇하고 그런 김건희의 특검 호위무사로 한동훈이 언론을 활보하는 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겠지요. 한겨울 찬 땅바닥에서 오체투지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과 거친 노동과 팍팍한 삶에 지친 이들의 한숨, 더는 외면할 수 없어서겠지요. 이 땅 순전한 민중들의 똑같은 염원, 저마다 한가득 부여안고 이 가을 위에 서 계심을 압니다. 누군가는 집회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자원봉사로 나서고, 누군가는 무대를 꾸미고, 누군가는 촛불의 역사를 기록하고, 피켓으로, 악기로, 행진으로, 깃발로, 스스로의 역할로 광장을 채우는 뜨거운 촛불의 투쟁 덕분에 윤석열은 탄핵이라는, 김건희는 특검이라는 제 운명의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 대기업이라는 큰 과제 또한 이뤄내야 할 길고 어려운 촛불의 길, 희생과 헌신을 다 바치면서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과 보람으로 걷는 그대를 생각하노라면 가슴이 절로 뜨거워집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그대에게, 참으로 높고 귀한 그대에게 가슴속 깊은 경의를 담아 허리 숙여 큰절을 올립니다.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할 그대 촛불이여, 그대와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촛불 시민 여러분, 총선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분들께서 22대 총선을 위해 해주셨던 모든 실천, 행동들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을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광주 곳곳, 전남 곳곳에서 실천해주신 우리 촛불 국민들, 우리 시민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아쉽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당선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살짝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탄핵을 내건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한 후보들이 당선된 것은 너무나도 벅찬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윤석열 탄핵시킬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바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180석이 넘었다고 그저 국민들에게 맡겨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앞서서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국민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거리에 나와 이 촛불을 드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그날까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행복하게 투쟁합시다. 그 옆에 그리고 앞에 우리 대학생들이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구호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그 조정래 작가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민낯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포함된 가운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1위, 저출산율 1위,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위.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 또 노인 빈곤율, 또 행복지수 꼴등,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은 정치에 있다. 그 정치는 거대 양당의 체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끼리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치는 발전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는데, 제가 이 조끼를 입은 이유가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여기 조끼에다 써줬어요. 5.18은 4.16을 기억하고 4.16은 5.18을 기억합니다.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4년 전에 강주 민중 학살을 통해서 전두환이 신군부가 이제 통치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44년 동안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배애 보상, 추모 사업, 이런 5가지 과제를 가지고 4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발포자 명령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발표가 되어 있지만은 누구 하나 확실하게 발포자가 누구인지 이런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책임자 처벌도 못하고 전두환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 과제가 4.16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4.16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명예회복과 또한 배상과 보상, 추모사업, 이 5가지를 세월호 참사도 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도 아시다시피 진상규명이 안 되고,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4월 15일 날 인천에서 안개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른 배는 출항을 안 하고 있는데 유독히 세월호 이 배만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과 또 이 승객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9시에 출발을 했어요. 저는 선장이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면회도 가고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선장이 아니에요. 세월호 선장이 아니고 원래 세월호 선장은 신보식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선장인데, 이 비정규직인 이준석 선장을 대타로 세월호 배에 태웠어요. 그것부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안개 낀 그 4월 15일 날 인천을 출발해가지고 4월 16일 날 8시 49분 50분 사이에 맹골 수도에서 배가 침몰하는 거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배가 출항을 했고, 왜 배가 침몰할 때에 구조할 수 있는, 또 단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를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이 배 안에 국정원 개입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왜 선장과 선원만 1, 2, 3정 그 배에다가 태워서 몰래 갔는지, 그리고 또 이 세월호 배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MBC는 전원 구조를 했다고 오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데 밝혀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촛불을 들어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은 세월호 진상 규명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일단은 세월호 시민들이 촛불로 탄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아까 축하도 하고 또 축복이 또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조정래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할 때만 국민으로 생각하지 선거가 끝나면 개돼지로 생각하는 노예로 생각하는 이 정치꾼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국가가 부재했던 그 10년 전에 4월 16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상 규명에 반대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사과해라. 국가가 사과하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또 국정원에 있는 자료라든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안전법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 돈보다도 사람의 인간의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민낯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없는 국가가 부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 선서할 때에 헌법 위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탄핵이 되어야 마찬가지고 이것이 안 되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도 10월 29일 날 159명의 생명들이 이거는 육지에 있는 세월호예요. 육지에 있는 세월호. 그 육지에 있는 세월호 이 159명의 생명이 앗아간 것은 윤석열이가 그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촛불 시민이 다짐하고 함께해야 될 것은 국가의 부재, 또 무엇보다도 정치, 이 경제, 돈만 아는 세상, 이웃만 아는 세상, 이 자본의 권력 속에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교육은 해결화가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학생들은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의 해결화, 또 유병헌이라는 종교, 이 종교의 타락, 이런 모든 사회의 민낯이 세월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낯이 있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강주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학동에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버스를 덮여서 얼마나 부상자,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또 여러분 1년 전에는 하정동 아이파크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노동자들을 생명을 앗아갔어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력이나 기득권자들은 항상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기생하고 있어요. 기생충 노릇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합해서 윤석열 이 정권과 그리고 양대 거당 이 거당의 정치가 정말 조국의 그런 혁신당처럼 많은 소수 정당이 이 나라를 새롭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촛불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우리의 다짐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마음에 가득 담아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함성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공세공세하는 꼴이 전두환과 닮아 있고 특별대당 땡윤 뉴스 오고와도 생각나네. 명동가만 뇌물수수 매접하지 못할 거니 부르는 강한 정권 계속 퍼져간다.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촛불로 탄핵하자.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촛불로 탄핵하자. 국민을 위한 법안들에 거부권만 남발하고 이 나라란 공정상식 이 나라의 사랑선대 윤석열의 당무계리 박근혜가 떠오르고 좋게 승리 탄핵정국 서결이도 감옥 가자.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촛불로 탄핵하자.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촛불로 탄핵하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진리 사대배로 독도까지 팔아먹고 사위대와 훈련하는 윤석열제 정신이냐.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친 자여 불안해서 잠 못 드는 국민들은 안 보이냐.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촛불로 탄핵하자. 탄핵해 윤석열 탄핵해 더 이상은
민심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윤석열 정권의 관건 선거, 노골적인 정치 공작, 여론 조작이 난무하는데도 야권 압승, 야당 대패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총선 승리에서 주목해볼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총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윤석열 탄핵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핵심 키워드, 우리가 토요일날 매주 촛불 시민들과 촛불 들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에 나오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국힘당도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윤석열 탄핵 키워드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민주진보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내부 총질을 해대는 소위 겉과 속이 다른 수박들을 정리하고 더 진보 개혁적인 국회가 구성되었다는 것, 큰 성과 아닙니까, 여러분? 진보당 안에서는 대세가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80명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도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 진보당 연대를 시작해서 민주 세력들이, 조국혁신당도, 소나무당도, 그 밖에 민주 세력들이 더 크게 연합해서 대선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게 이번 총선의 성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이비 개혁을 내건 사이비 개혁 정당들을 심판했다는 것도 이번 총선의 성과입니다. 이 사이비 정당들은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칩니다. 윤석열 탄핵 발의할 때 뒤통수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개혁 정당 이번 총선에 정리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심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대의보다는 자당만을 생각하는 정당들이 끝났다는 것,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고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국힘당 편에 붙고 심지어는 선거 때 윤석열과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은 것도 민심을 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내부 총질만 하다가 밀려난 사이비 개혁 정당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200석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더 안겨줬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했습니다. 대파부대며 뭐며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정세를 주도한 건 우리 촛불이었습니다. 이제 7부능선 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기서 저들에게 숨쉴 틈 줘서는 안 되겠죠?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포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완성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몰아쳐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총선에서 탄핵을 직접 발의를 약속할 이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촛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심판의 분노를 확인했습니다. 촛불이 길어지면서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면서 준비하는 건,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후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사회 대개혁도 이룰 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맞죠? 촛불 집회에 나오시는 우리 촛불 시민분들, 그리고 옆에 우리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는 광주 시민분들,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촛불도 들 수 있었고 이렇게 총선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태풍으로 몰아칩시다. 윤석열을 꼭 탄핵시킵시다.